진무백은 내문의 문을 통과했고 50년 만에 다시 만난 진무혁의 차갑고 교활한 눈빛을 마주했다. 입문 시험이 시작됐을 때 규칙은 간단했다. 3단계가 5단계 셋 중 한 명을 상대로 10초를 버티면 합격. 하지만 진무백은 다르게 선언했다. 둘 다 상대하겠다. 3단계가 5단계 둘을 동시에 상대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관중들이 비웃었고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진무백은 해냈다. 천검난무, 15개의 검기로 진무혁과 소연화를 압도하며 5분 동안 대등하게, 아니 오히려 우세하게 싸웠다. 합격이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진무혁에게 작게 속삭였다. 혁, 기억하느냐? 50년 전 오늘. 진무혁은 온몸이 떨렸고 무언가를 알아챈 것 같았다. 내문 생활이 시작됐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였다. 달이 떴다. 높이 떠서 휘영청 밝게 빛나는 보름달이다. 하늘 가득 은빛빛이 쏟아져 내리고 내문 정각의 푸른 기와들이 달빛을 받아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다. 진무백은 창가에 서서 그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은 넓었다. 외문 숙소에 아마 5배는 되어 보이는 믿기 어려울 만큼 넓은 공간이다. 바닥에는 온돌이 깔려 있어서 손으로 만져보니 은은한 열기가 느껴지고 벽에는 산수화가 정교하게 그려진 비단 병풍이 걸려 있으며 고급 목재로 만든 책상과 의자, 그리고 비단 같은 부드러운 이불이 깔린 침상까지. 이것이 내문 제자들이 받는 대우였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인다. 달빛 아래 고즈넉한 정원에는 잔잔한 연못이 있어서 수면이 은빛으로 물들어 있고 나무들이 드리운 그림자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잎사귀가 부딪히는 소리를 내고 있다. 고요하다. 너무나 고요하다. 새 한 마리 울지 않고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바람 소리만이 간간히 귓가를 스칠 뿐이다. 너무 조용한걸. 진무백은 안다. 이 고요함이 태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걸. 전생에서도 그랬다. 입문시험을 통과한 첫날 밤,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지옥이었다. 진무혁의 음모가 시작됐던 것이다. 사소한 것부터였다. 훈련 중 의도된 실수로 검이 빗나가며 어깨를 베었고 죄송합니다 사형,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눈빛은 웃고 있었다. 식사에 몰래 넣은 설사약 때문에 훈련 중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웃음거리가 됐고 숙소에 숨겨진 금지된 물건들과 거짓 증언들로 인해 끊임없이 곤욕을 치렀다.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쌓이면 무너뜨릴 수 있었다. 전생에서는 그랬다. 1년을 간신히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네가 당할 차례다. 후하고 숨을 내쉬며 달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타닥 하는 작은 발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조심스러운 발소리였다. 몰래 다가오는 소리였다. 하지만 진무백은 이미 알아챘다. 내공을 실은 걸음걸이라는 걸, 발소리를 죽이려 애쓰는 게 오히려 더 눈에 띈다는 걸. 발소리가 그의 방 앞에서 멈췄고 1초, 2초, 3초, 기척이 사라졌다. 심지어 호흡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진무백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전히 창가에 서서 달을 보고 있었다. 모르는 척 등을 보이고 무방비한 것처럼. 또각 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바닥에 놓는 소리였다. 종이가 마루에 닿는 부드럽지만 명확한 소리였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빠르게, 달아나듯이 타타타탁 하고 복도 끝으로 사라지며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뚜벅뚜벅 점점 작아졌다. 진무백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방문 앞을 바라봤다. 문틈 아래로 하얀 무언가가 보였다. 종이였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하얀 종이. 타닥타닥 하고 다가가서 문을 열었다. 삐걱, 복도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어둠만 있고 촛불도 켜져 있지 않았으며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고개를 내려 바닥을 보니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하얀 봉투에 인장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냥 깨끗한 백지 봉투였다. 집어들어 보니 가벼웠다. 종이 한 장 정도의 무게. 스하고 뜯었고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접혀있던 종이를 펼쳐 달빛 아래서 보니 먹으로 쓴 단정한 글씨가 보였다. 조심하십시오. 진무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훈련 중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무백의 눈이 가늘어졌다. 누구지? 전생에는 없었던 일이었다. 이런 경고 편지 같은 건 받은 적이 없었다. 전생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모두가 방관했으며 무시하거나 혹은 즐겼다. 누군가 나를 도우려 한다? 아니면 함정인가? 종이를 다시 보니 글씨체가 단정했다. 여성의 필체 같았다. 획이 부드러웠지만 확신은 없었다. 남자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익명. 누구일까? 내문제자? 교관? 아니면 진무협 측근 중 배신자?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삐걱. 침상에 앉아서 종이를 다시 꺼내 펼쳐보며 글씨를 하나하나 읽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전생의 기억을 떠올렸다. 입문 첨달 훈련은 검법 수련이었다. 짝을 정해서 대련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진무혁이 직접 나섰다. 진무백, 네가 내 상대를 하거라. 5단계가 3단계를 직접 가르친다는 명목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배려였고 선배의 친절이었지만 실제로는 죽이려 했던 것이다. 대련 중 실수로 위장한 살수였다. 검이 목을 스쳤고 간발의 차이로 피했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어도 죽었을 것이다. 그때는 몰랐다. 정말 실수인 줄 알았다. 진무혁이 사과했으니까. 미안하다, 진무백. 손이 미끄러졌다. 고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안다. 계획된 암살이었다는 걸. 이번에도 똑같이 올 거다. 진무백은 침상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다. 귀를 열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온몸의 감각을 깨워두고 밤새도록 기다렸다. 아침이 밝았다. 해가 떠서 붉은 아침해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오고 새벽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서 차갑고 상쾌한 공기가 폐를 채우며 숨을 쉴 때마다 코끝이 시렸다. 내문 훈련장은 넓었다. 외문 광장의 2배는 되어 보였고 바닥은 청석이라는 단단한 돌로 되어 있어서 표면이 매끄러웠으며 오랜 세월 수많은 발이 밟고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주변에는 무기 거치대가 있어서 검, 창, 도, 곤봉, 편, 쌍검 등 온갖 무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20명 정도 되었고 모두 내문 제자들이었으며 어제 시험을 통과한 새 제자들도 섞여 있었다. 진무백도 그중 하나였고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눈에 띄지 않게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제자들의 무복이 달랐다. 회청색 무복에 은빛 자수가 수놓아져 있어서 구름과 학문양이 보였고 옷감이 고급스러워서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났으며 외문의 회색 무복과는 차원이 달랐다. 허리춤에는 모두 검을 차고 있었고 그것도 좋은 검이었다. 검집의 장식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옥이 박혀 있고 은장식이 되어 있었다. 조용! 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렁차고 힘찬 목소리였고 바닥이 울릴 정도였으며 훈련장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딱 끊겼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타닥타닥 키가 컸다. 거의 190에 가까웠고 체격이 장대했으며 어깨가 넓고 가슴이 두둑했고 팔뚝이 굵었으며 허벅지도 굵었다. 얼굴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왼쪽 볼에 칼에 베인 것 같은. 눈빛이 날카로웠다. 매의 눈빛처럼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검은색 교관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금색 자수로 천검문이라고 새겨져 있었으며 허리춤의 검이 유난히 컸다. 아마 1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고 폭도 넓어서 도에 가까운 검이었다. 교관이었다. 나는 검무강이다. 너희를 담당할 교관이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감정이 없었고 기계 같았다. 내 문제자가 됐다고 우쭐대지 마라. 여기서 탈락하는 놈들도 많다. 제자들의 얼굴이 굳었고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꿀꺽. 훈련은 가혹할 것이다. 견디지 못하면 쫓겨난다.
외문으로 돌아가든 문파를 떠나든 너희 마음대로다. 교관이 천천히 제자들을 둘러봤다. 한 명 한 명을 마치 평가하듯이 가치를 매기듯이. 그리고 진무백에게 시선이 멈췄다. 1초, 2초, 3초. 진무백. 교관이 불렀다. 예. 진무백이 대답했고 목소리가 차분했으며 흔들림 없었다. 어제 인문시안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보여줬다더구나. 교관이 걸어왔다. 타닥타닥 발소리가 무거웠고 바닥이 울렸다. 쿵쿵. 진무백 앞에 서서 내려다봤다. 키 차이가 꽤 났다. 한 20cm 이상. 3단계가 5단계 둘을 상대했다며? 예. 대단하구나. 교관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춥고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럼 오늘은 나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순간 훈련장이 조용해졌고 제자들이 숨을 죽였으며 누군가 헉 하고 작은 비명을 내뱉었다. 교관 검무강 6단계. 내문에서도 손꼽히는 고수였고 혼자서 외문제자 병령을 상대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진무백은 안다. 이 사람을. 전생에서도 만난 적 있었고 강했으며 무자비했고 훈련 중 다친 제자들이 부지기수였다. 팔이 부러진 제자도 있었고 갈비뼈가 나간 제자도 있었다. 그리고 진무혁의 사람이었다. 충견이었다. 진무혁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그래, 이렇게 오는구나. 교관을 통해서. 더 그럴듯하게, 더 합법적으로. 진무백이 입을 열었다. 영광이겠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다. 교관의 미소가 깊어졌다. 좋아, 모두 비켜라. 명령하자 제자들이 재빨리 물러났다. 훈련장 가장자리로 둥그렇게 원을 만들며 타타타탁 하고 발소리가 뒤섞였다. 진무백과 교관만 남았다. 중앙에 햇빛이 쏟아지며 두 사람을 비쳤다. 검을 뽑아라. 교관이 말했다. 진무백이 검을 뽑았다. 챙. 청록색 검신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예리한 날이 빛났다. 교관도 검을 뽑았다. 챙그랑. 긴 검이었다. 정말 길었다. 보통 검의 1.5배는 되어 보였고 검신이 검고 새까만 검신의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웠으며 검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시작한다. 교관이 말하고 그리고 슈아 하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빠르다. 진무백의 눈이 커졌다. 6단계의 속도였고 3단계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빨랐으며 잔상만 남겼다. 쨍 하고 검이 날아왔다. 위에서 내려쳤다. 진무백이 검을 올려 막았다. 쾅 하고 엄청난 충격이 팔로 전해졌다. 뼈가 떨렸고 손이 저렸으며 마비되는 것 같았지만 버텼다. 이를 악물고 교관의 눈이 가늘어졌다. 오, 막아내는구나. 목소리가 의외라는 듯했고 다시 검을 휘둘렀다. 이번엔 옆에서 수평으로 빠르게 휙! 쨍 하고 진무백이 막았다. 또다시 충격이 왔고 팔이 떨렸지만 또 버텼다. 교관이 연속으로 공격했다. 쨍쨍쨍쨍 하고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찔러서 빨랐고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었으며 검이 사방에서 날아와 마치 여러 검이 동시에 공격하는 것 같았다. 진무백이 막았다. 전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검을 움직이며 좌우로 상하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막아냈다. 하지만 후 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땀이 흘러 이마를 타고 목을 타고 등을 타고 흘렀으며 팔이 무거워지고 검이 무거워졌다. 교관은 여유로웠다. 땀 한 방울 안 흘렸고 호흡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괜찮구나. 3단계 치고는. 교관이 뒤로 물러섰다. 타닥. 잠깐 거리를 두었다. 5보 정도. 하지만 교관의 눈빛이 변했다. 차가워졌고 살기가 스며들었으며 온도가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이제 진짜다. 콰하하고 내공이 폭발했다. 검은 기운이 교관의 온몸을 감쌌고 새까만 기운이 마치 연기처럼 피어올랐으며 공기가 떨리고 바닥이 울렸다. 쿵쿵쿵. 6단계의 내공이었다. 제자들이 뒤로 물러났다. 압도당하며 누군가 무릎을 꿇었고 기운에 짓눌려서. 진무백은 안다. 이게 죽이려는 거라는 걸. 시작됐구나. 교관이 검을 휘둘렀다. 흥룡참! 검에서 검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검기가 아니라 검광이었고 6단계만 있을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었으며 검기보다 훨씬 크고 훨씬 빠르고 훨씬 치명적이었다. 쏴하하하 하고 검은 빛이 날아왔다. 초승달 모양으로 공기를 가르며 땅을 파며 돌이 부서지며 날아왔다. 진무백이 옆으로 굴렀다. 콱콱쾅 하고 검광이 바닥을 갈라버렸다. 돌이 튀어올랐고 먼지가 피어올랐으며 땅에 깊은 홈이 패였다. 방금 마냥 맞았으면 죽었을 것이다. 몸이 두 동강 났을 거다. 교관이 다시 검을 휘둘렀다. 흑룡참! 또다시 검은 검광이 날아왔고 더 빠르고 더 강했다. 진무백이 피했다. 간발의 차이로 몸을 낮춰서 콱콱콱 하고 바닥이 또 갈라졌다. 크레바스처럼 균열이 퍼져나가며 세 번째였다. 흑룡참! 이번엔 피할 수 없었다. 너무 빠르고 거리가 가까웠으며 3미터도 안 됐다. 진무백이 검을 앞으로 내밀었다. 천검 격자! 푸른 검기가 검에서 뿜어져 나왔고 1미터 길이의 검기가 생겼다. 쨍그르르 하고 검광과 검기가 부딪혔지만 팍팍팍 하고 검기가 깨졌다. 산산조각이 났고 유리처럼 푸른 파편이 흩날렸으며 검광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날아왔다. 진무백을 향해. 죽는다! 그 순간이었다. 그만! 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고 명령하는 목소리였다. 검광이 멈췄다. 공중에서 진무백의 목 앞 10cm 거리에서 딱 멈춰 떠 있으며 떨리고 있었다. 진무백의 목에서 땀이 흘렀다. 등줄기를 타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살았다. 교관이 검을 걷었고 검광이 사라졌다. 공기 속으로 연기처럼. 진무백이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들린 쪽을 봤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청록색 고급 무복에 금실 용자수, 옥비녀, 차갑고 준수한 얼굴. 진무혁이었다. 진무혁이 걸어왔다. 타닥타닥, 천천히 우아하게, 마치 무대 위를 걷는 배우처럼 걸어오고 있었다. 훈련장 제자들이 길을 비켰고 고개를 숙이며 뵙겠습니다, 진사형님! 하고 일제히 외쳤다. 목소리를 맞춰서 연습한 것처럼. 진무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걸어왔다. 진무백에게로, 시선을 고정한 채로. 교관 검무강이 고개를 숙였다. 진사형님! 목소리가 공손했고 아까의 냉정함은 없었다. 무리하는 것 아니었나? 진무혁이 물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관심 어린 톤이었다. 3단계 신입제자에게 6단계 무공을 쓰다니 죽을 뻔했자는가? 교관이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흥이 올라서 실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진무혁이 진무백을 봤다. 눈이 마주쳤고 차가웠다. 진무혁의 눈이 얼음 같았다. 괜찮은가? 물었다. 진무백이 대답했다. 예, 괜찮습니다. 다행이구나. 진무혁이 미소 지었다. 얇게, 차갑게.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고 살기가 어려 있었다. 너를 노린 거였어.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패했구나. 하지만 다음엔 성공할 거야. 진무백도 똑바로 봤다. 눈을 피하지 않고. 그래, 실패했지. 그리고 다음에도 실패할 거야. 침묵이 흘렀다. 1초, 2초, 3초. 공기가 팽팽했고 보이지 않는 실이 두 사람을 연결한 것처럼 긴장감이 흘렀다. 그때였다. 형님! 하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우렁찬 목소리였고 호탕한 느낌이었으며 밝았다. 진무백이 그쪽을 봤다.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탁탁탁, 빠르게, 큰 걸음으로, 활기차게. 키가 컸다. 185 정도였고 체격이 건장했으며 근육질이었다. 어깨가 넓고 가슴이 두둑하며 팔뚝이 굵었다. 얼굴이 준수했고 웃고 있었으며 호탕하게 웃어서 눈이 초승달 모양이었고 인상이 좋았다. 갈색 머리를 짧게 자른 듯 단발머리였고 얼굴에 수염이 약간 있어서 턱 수염이 짧게 다듬어져 있었다. 청록색 무복이었지만 진무혁보다는 덜 화려했고 은실자수의 용이 아니라 호랑이가 수놓아져 있었으며 허리춤에 큰 돌을 차고 있었다. 검이 아니라 도였고 폭이 넓은 도에 자루도 굵었다. 진무백은 안다. 이 사람을. 전생에서 세 번째 배신자였던 삼제자 검무진을. 가슴이 뜨거워졌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다.
표정을 숨겼다. 건무진이 진무혁 앞에 섰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 진아, 왔구나. 진무혁이 미소 지었다. 이번엔 진짜 미소였고 반갑다는 듯 형제를 대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훈련 중 작은 사고가 있었다. 사고요? 건무진이 진무백을 봤다. 눈이 마주쳤고 건무진의 눈이 잠깐 가늘어졌다. 미세하게 평가하듯이. 당신이 그 소문의 주인공입니까? 물었다. 진무백이 대답했다. 소문이요? 3단계가 5단계 둘을 상대했다는 어제 입문시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무진이 웃었다. 오호, 대단하십니다. 호탕하게 웃으며 크게 하하하 하고 웃으며 등을 탁 쳤다. 제 이름은 건무진입니다. 나이는 28, 5단계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을 내밀었다. 큰 손이었고 굳은 살이 가득했으며 손바닥이 거칠고 수련을 많이 한 손이었고 돌을 많이 휘두른 손이었다. 진무백이 그 손을 봤다. 전생에서 이 손이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았었다.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사부님. 형님 명령이라서요. 그때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악수했다. 진무백입니다. 허허, 겸손하시군요. 형님, 이 친구 제가 좀 데리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건무진이 진무혁에게 물었다. 진무혁의 눈빛이 잠깐 차가워졌다.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게. 하지만 곧 미소로 바뀌었다. 그러게나. 진무백도 좋은 선배를 만났구나. 하하, 감사합니다, 형님. 건무진이 진무백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가시죠. 제가 내문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무백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경계했다. 건무진, 너도 배신자지. 전생에서 건무진은 가장 교활했다. 겉으로는 호탕하고 친절했고 모두가 좋아했으며 믿었고 의지했지만 뒤에서는 진무혁의 오른팔이었고 가장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으며 암살, 음모, 배신,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최후의 날 건무진이 내 등에 칼을 꽂았었다. 웃으면서. 일단은 참아야 한다. 아직은. 건무진이 내문을 안내했다. 타닥타닥 둘이 나란히 걸으며 복도를 따라 정원을 지나갔다. 저기가 무공각입니다. 내문 무학들이 보관된 곳이죠. 큰 건물을 가리켰다. 3층짜리 전각이었고 기와가 푸른색이었으며 용마루에 용 조각이 있었고 문 앞에 무사 둘이 창을 들고 경비를 서고 있었다. 저기는 단약각입니다. 약을 배급받는 곳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수련용 단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을 가리켰다. 2층 건물이었고 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났다. 그리고 저기는 식당입니다. 매일 세끼 제공되고요. 외문보다 훨씬 좋습니다. 고기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건무진이 말을 이어갔다. 친절했고 자세했으며 빠뜨리는 게 없어서 마치 정말 좋은 선배처럼 보였다. 진무백은 듣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않았다.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전생에서 50년을 여기서 살았었고 무공각이 어디 있는지, 단약각이 어디 있는지, 식당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 대신 건무진을 관찰했다. 표정을, 눈빛을, 손동작을, 말투를, 걸음걸이를 전부 관찰했다. 뭔가 다르다. 전생의 건무진과 지금의 건무진이 미묘하게 달랐다. 전생에서는 더 조심스러웠고 더 계산적이었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도가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지금은 진짜 호탕한 것 같았고 진짜 친절한 것 같았으며 눈빛도 맑았다. 아직 때가 아니라서, 아니면 정말로 아직 배신자가 아닌 건가? 진무백은 확신할 수 없었다. 50년 전이었으니까. 아직 건무진이 마교에 포섭되기 전일 수도 있었다. 전생에서 건무진이 배신자가 된 건 입문 후 2년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았고 어느 날 갑자기 변했었다. 조금씩.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 순수한 건가? 진무백 사형, 건무진이 불렀다. 예? 멍하시나요? 피곤하십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첫날이니 당연하죠. 건무진이 활짝 웃었다. 그때였다. 타닥타닥 하고 발소리가 들렸다. 진무백이 그쪽을 받고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소연화였다. 하얀 도포에 은실 구름 자수, 긴 검은 머리가
바람에 날리고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으며 차가운 얼굴에 얼음 같은 눈빛, 표정이 없었다. 건무진이 손을 흔들었다. 연화, 여기! 큰 목소리로 밝게 불렀다. 소연화가 다가왔다. 타닥타닥. 진무백을 받고 시선이 차가웠으며 분석하듯이 평가하듯이 쳐다봤다. 당신이군요. 말했다. 목소리도 차가웠고 감정이 없었다. 어제 저와 진무역 사형을 동시에 상대한 사람. 그렇습니다. 소연화가 한 걸음 다가섰다. 진무백과의 거리가 1미터도 안 되게 가까워졌고 눈을 똑바로 봤다. 날카롭게 꿰뚫듯이. 묻겠습니다. 뭘 말입니까? 당신, 정말 3단계가 맞습니까? 진무백의 심장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3단계가 저와 진무역 사형을 동시에 상대한다?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천검난무, 4초식인데 보통 30년 걸리는 초식을 어떻게 익혔습니까? 재능이 좋았나 봅니다. 재능? 소연화가 후 하고 코웃음을 쳤다. 재능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죠? 진무백이 대답하지 않았고 소연화가 더 가까이 다가섰다. 50cm까지 얼굴이 가까워졌다. 당신, 혹시 목소리를 낮췄다. 작게, 진무백만 들을 수 있게. 마교와 관련 있습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건무진의 표정이 굳었다. 연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큰 목소리로 놀라서 외쳤다. 하지만 형님,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3단계 주제에 5단계 둘을. 그만! 건무진이 소연화를 막아섰다. 둘 사이에 서서 팔을 벌렸다. 진무백 사형은 정식으로 입문시험을 통과했어. 의심할 이유가 없어. 하지만 됐어. 건무진의 목소리가 단호했고 진지했다. 소연화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고 진무백을 똑바로 보며 뚫어지게 쳐다봤다. 지켜보겠습니다. 당신을. 말을 남기고 휙 하고 돌아서서 하얀 도포가 바람에 휘날리며 날렸다. 타닥타닥 하고 걸어가서 멀어지더니 건물 뒤로 사라졌다. 건무진이 후 하고 한숨을 쉬었다. 죄송합니다, 진무백 사형. 연화가 원래 의심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진무백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소연화, 예리하구나. 전생에서도 그랬다. 소연화는 이제자 중 가장 똑똑했고 가장 날카로웠으며 관찰력이 뛰어났고 직감이 예리했다. 그래서 가장 위험했다. 조심해야겠어. 밤이 됐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으며 하늘에 별이 총총하게 떠올랐고 달도 떠올라 어제보다 조금 작아진 달이 하늘에 걸려 있었다. 진무백은 방으로 돌아와 침상에 앉아 있었다. 피곤했고 몸이 무거웠으며 오늘 교관과의 대련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팔이 아직도 저렸다. 6단계. 역시 강하다. 3단계 몸으로는 아직 상대하기 힘들었다. 더 강해져야 해. 더 빨리. 그때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무백이 일어났다. 누구십니까? 접니다, 사형. 건무진의 목소리였다. 진무백이 문을 열었고 삐걱하고 건무진이 서 있었다. 웃고 있었고 밝게 웃고 있었다. 잠깐 시간 되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건무진이 안으로 들어왔다. 타닥 방을 둘러봤다. 오, 방이 괜찮네요. 저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농담조로 말하며 웃었다. 진무백이 문을 닫았다. 삐걱. 무슨 이야기십니까? 건무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미소가 사라졌고 눈빛이 변했으며 심각해졌다. 진무백 사형, 불렀다.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진무백이 대답하지 않았고 건무진이 말을 이었다. 오늘 연화가 한 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애는 원래 그래요. 하지만 목소리를 낮추고 한 걸음 다가섰다. 형님, 진무혁 형님은 조심하십시오. 진무백의 눈이 커졌다. 무슨... 형님이 사형을 노리고 있습니다. 건무진이 말했고 목소리가 작았으며 귓속말처럼 들렸다.
오늘 교관 검무강과의 대련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시킨 거예요. 형님과 검무강은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죠. 형님의 명령이라면 검무강은 뭐든지 합니다. 심지어 살인도요. 검무진이 진무백을 똑바로 받고 눈이 진지했다. 진무백의 심정이 쿵쿵쿵 하고 빠르게 뛰었다. 왜 그런 말을 저한테? 전 형님을 존경했습니다. 검무진이 말했다. 어릴 때부터 형님을 따랐고 형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형님이 이상합니다. 변했어요. 뭔가 어두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전 정의롭지 못한 일을 싫어합니다. 사형이 위험에 처한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진무백은 판단할 수 없었다. 이게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검무진이 정말 선한 사람일까? 아니면 이미 배신자일까? 연기하는 건가? 아니면 진심인 건가? 일단 감사합니다. 대답했다. 검무진이 웃었다. 조심하십시오. 형님은 위험합니다. 말을 남기고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갔다. 타닥. 진무백 혼자 남았고 방 안에서 혼란스러웠다. 거무진, 넌 대체 누구냐? 전생과 달랐다. 너무 달랐다. 전생의 거무진은 진무혁의 충견이었지만 지금은 진무혁을 의심하고 있었고 경고하고 있었다. 타임라인이 바뀐 건가? 내가 회귀했기 때문에? 아니면 거무진이 연기하는 건가? 나를 속이려고? 확신할 수 없었다. 진무백은 창가로 가서 달을 봤다. 지켜봐야겠어. 거무진을, 소연화를, 진무혁을, 모두를.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자정이 지났다. 깊은 밤이었고 달이 높이 떴으며 별들이 총총했고 하늘이 맑았다. 내문 전체가 잠들어 고요했고 바람 소리만 살랑살랑 들릴 뿐이었다. 진무백은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고 귀를 열고 있었으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온몸의 감각을 깨워두고 있었다. 그때 스윽 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였고 삐걱하고 미세하게 들렸다. 진무백의 눈이 번쩍 떴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여전히 누워 있었고 자는 척했으며 호흡도 일정하게 유지했다. 타닥 하는 아주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창문을 통해 들어왔으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 발소리가 두 개였고 미세하게 달랐다. 한 명은 왼발이 먼저, 한 명은 오른발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가볍고 조심스러웠으며 고수의 걸음걸이였고 내공을 실어 소리를 죽이고 있었다. 진무백은 눈을 살짝 떴다. 아주 조금만 속눈썹 사이로 봤고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보였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온몸이 검었으며 얼굴에 천을 둘러 눈만 보였고 검을 들고 있었으며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있었다. 암살자였다. 가까이 왔다. 침상으로 타닥타닥 하고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다. 2m, 1m, 50cm, 30cm까지 가까워졌다. 그중 한 명이 검을 들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진무백의 목을 향해 검을 들고 있었다. 지금이다! 진무백이 눈을 번쩍 뜨고 손을 뻗었다. 번개처럼 빠르게 암살자의 손목을 잡았다. 암살자가 놀라며 비명을 삼켰고 진무백이 비틀었다. 콰득 하고 손목이 꺾이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크악! 작은 비명이 터졌고 억누르며 나왔으며 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챙그랑. 다른 암살자가 검을 휘둘렀다. 빠르게 목을 향해 휘둘렀다. 진무백이 침상에서 굴러 피했고 쨍 하고 검이 침상을 갈랐다. 이불이 찢어지고 스윽하고 소음이 튀어나왔다. 진무백이 일어나서 검을 잡았다. 침상 옆에 세워뒀던 검을 뽑았고 챙하고 푸른 검신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두 암살자가 대치했다. 한 명은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고 부러진 손목을 감싸며 땀이 흘렀다. 한 명은 검을 들었고 두 손으로 단단하게 쥐고 있었다. 누구냐? 진무백이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암살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고 좌우에서 동시에 공격했다. 진무백이 검을 휘둘렀다. 천검 격자. 쨍쨍하고 검이 부딪히고 불꽃이 튀었다. 팍팍 밀고 당겼고 암살자들이 빨랐다. 4단계 정도 되어 보였고 협동도 잘했으며 동시에 공격해서 틈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진무백은 더 빨랐다. 경험이 달랐고 전생의 기억이 있었으며 수천 번의 전투 경험이 있었다. 검을 비틀어 암살자의 검을 튕겨냈고 챙하고 공격했으며 찔렀다. 빠르게. 푹 하고 암살자의 어깨에 검이 꽂혔다. 크!
신음이 터졌고 진무백이 검을 뺐다. 슉 하고 피가 튀었으며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다른 암살자가 후퇴했다. 부상당한 암살자를 끌고 창문으로 달려가서 타타탁 하고 뛰어내렸고 밤속으로 사라졌다. 진무백이 쫓지 않았다. 일부러 살려곤 했다. 뒤를 밟을 수 있게. 바닥을 보았다. 피가 묻어 있었고 붉은 핏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었으며 창밖을 보니 핏자국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둠 속으로 지붕 위로 이어지고 있었다. 누가 보냈을까? 진무혁, 검무진, 소연화, 아니면 다른 누군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누군가 날 죽이려 한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아침이 밝았다. 해가 떠서 붉은 햇살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진무백은 이미 깨어 있었고 밤새 잠들지 못했으며 찢어진 이불을 정리했고 핏자국을 닦아냈으며 흔적을 최대한 지웠다.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무백 사형, 일어났습니까? 거무진의 목소리였다. 진무백이 문을 열었고 삐걱하고 거무진이 서 있었으며 표정이 굳어 있었고 심각했다. 무슨 일입니까? 큰일입니다. 저 따라오십시오. 내문 광장입니다. 빨리요. 거무진이 서둘러 갔고 타다탁하고 빠르게 걸어갔다. 진무백이 따라갔고 광장에 도착했으며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웅성웅성 수군거리고 있었다. 중앙에 무언가 있었다. 진무백이 다가갔고 제자들이 길을 비켰으며 수군거리며 비켰다. 그리고 진무백의 눈이 커졌다. 바닥에 시체가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시체였고 얼굴에 천을 두르고 있었으며 어젯밤 진무백을 습격했던 암살자 중 한 명이었다. 죽어 있었고 가슴에 검이 꽂혀 있었으며 피가 흘러 바닥을 적시고 있었고 말라붙어 있었다. 진무혁이 다가왔다. 타닥타닥. 모두 들어라! 목소리가 차가웠다. 어젯밤 내문에 침입자가 있었다. 마교의 자객으로 보인다. 자객은 2명이었고 1명은 도망쳤으며 1명은 이렇게 잡혔다. 진무혁이 시체를 가리켰다. 경계를 강화한다. 모두 조심하라. 제자들이 대답했다. 예, 사형님. 진무혁의 시선이 진무백을 향했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눈이 마주쳤다. 1초, 2초, 3초. 눈빛이 차가웠다. 너를 노린 거였어.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패했구나. 강하더구나 너. 진무백도 똑바로 봤다. 그래, 실패했지. 그리고 다음에도 실패할 거야. 침묵이 흘렀고 공기가 팽팽했으며 그때 진무혁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미세하게. 이제 재미있어지는군. 그 미소가 말하고 있었다. 밤이었다. 진무혁의 방에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흔들리는 불빛이 방 안을 비추며 그림자가 벽에 춤추고 있었다. 진무혁이 창가에 서서 달을 보고 있었고 차갑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고 있을 때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라. 진무혁이 말했다. 문이 열렸고 삐걱하고 소연화가 들어왔다. 하얀 도포를 입은 소연화가 사형님 불렀다. 왔구나 연화. 진무혁이 돌아섰다. 진무백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연화가 대답했다. 의심스럽습니다. 3단계가 맞지 않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혹시 마교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소연화가 말을 멈췄다. 진무혁이 웃었다. 아니면 더 높은 경지를 숨기고 있거나. 진무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흥미롭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고 촛불이 타닥 소리냈다. 계속 지켜봐라 연화. 예 사형님. 그리고 진무혁이 말했다. 검무진도 지켜봐라. 검무진 사형을요? 저자 요즘 이상하다. 날 의심하는 것 같아. 소연화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가거라. 소연화가 물러났고 타닥하고 문이 닫혔다. 진무혁 혼자 남아서 다시 창밖을 봤고 달을 보며 중얼거렸다. 진무백, 네 정체가 무엇든 입꼬리가 올라갔다. 곧 알아낼 거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고 달빛을 받아 마치 검처럼 빛나고 있었다.